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도전과 기회. 한국은 지금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사회를 의미하며 초고령화 사회는 그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2025년경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첫 번째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문제도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가장 큰 도전은 경제적 부담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금, 의료비, 장기 요양비 등 사회복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경제적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고령화 사회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령에 따른 유연한 근로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헬스케어 기술, 스마트 홈 시스템 등은 고령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고령자들이 사회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는 도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제공한다. 고령층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고령층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또한 실버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금융, 여행,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는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정책적 대응, 그리고 기술 발전의 활용을 통해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 천만 시대. 빛과 그림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 노인 천만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모두에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1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단순히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갖춘 노년층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적 부담 증가라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연금, 건강보험, 돌봄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2차 베이비붐 세대도 곧 노년층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복지 정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합니다.
노년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연금, 건강, 돌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개혁,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 천만 시대에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과제입니다. 노인 천만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급격한 고령화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 발전을 이끌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단순히 노년층을 위한 시혜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노인 천만 시대의 성공적인 미래는 노인, 청년, 그리고 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노년층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청년들은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는 노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천만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 그리고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노인 천만 시대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노인은 몇 세부터 묻자 평균 70세.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제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1960년대생들은 평균 85.6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했다. 남은 여생 중 평균 6.7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6%였다. 응답자 52%는 젊었을 때부터 해온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퇴직 경험자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연령은 평균 54.1세였다. 퇴직자 중 64%는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 이를 완전히 그만두는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3세다. 노인은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은 평균 70세였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노후 준비 방법을 묻자 80%가 국민연금을 꼽았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이 시작되지 않는 기간인 소득 공백기에 대해서는 81%가 걱정된다고 했다.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대상은 배우자와 단 둘이가 66%였다. 혼자 살고 싶다는 28%였고 자녀와 같이는 6%에 불과했다. 노년의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는 살고 있던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58%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으로는 46%가 내가 사는 집을 꼽았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낮았다.